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의 미국 그 위크엔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보도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 하는 압박. 그러나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버니 샌더스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존 페르먼 이런 연방 상원 의원들은 강력히 바이든 대통령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엇갈리는 이런 의견들도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글쎄요, 그 노년기의 그 여러 가지 여론과 조금 다른 본인의 입장 등등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움직임, 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부 투표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심지어 전당대회조차 참석하지 않는다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론과 판세, 기부자들 이런 모든 움직임을 시사만평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번 주에 중요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빛나는 찬란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동시에 보여줬었던 것은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있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나 이만하면 어때? 하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세계 여러 사람, 세계 지도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을 잠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뭔가를 어떤 부분으로 느끼셨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입장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Maybe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다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공개적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물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노화, 쇠퇴가 주는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을 느꼈다 할지라도 외교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백악관에서 빅보이 기자회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번에 6월 27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는 완전히 악몽이었지만 다시 살아났네. 이 정도는 됐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내부의 진압 세력을 완전히 진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 바이든 사퇴해라, 드롭 아웃 해라, 조 하는 사람은 이거 뭐야, 말도 더듬고 어벌하고 뭔가 이름도 믹스드 되고 이건 이제 카밀라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혼돈했다던가 젤렌스키와 푸틴을 혼돈했다던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오른쪽에서는 stay the course 하는 그대로 머무세요, 조 하는 부부인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네요. 이 여자분은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디테일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포린 팔러시에 대해선 달인이네. 네. 포린 팔러시를 얘기할 때 찬란했습니다. 아주 가장 미국의 포린 팔러시 가운데서 유능하다고 하는 기자, 뉴욕타임스 기자 데이빗 생어가 딱 물어볼 차례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Be nice, David.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평이한 질문을 한 것 같지만 그 질문 안에 모든 걸 다 넣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모든 걸 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이런 문제, 국제 정세와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지금처럼 건강할 수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월드 캐릭터가 아니라 월드 personality, 그 나라의 성격까지 지정학적인 모든 것을 꿰뚫고 얘기하는, 정말 기자들이 아니면 제가 어제 정규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은 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stay the course 조 하는 이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렇게 디테일하게 앤서에 답변을 해? 하지만 저분은 이쪽에서는 이름도 잘못 부르는데, 그리고 저는
컨텐츠,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차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스타일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느 한쪽씩은 한쪽 어느 부분은 만족을 시켰을지 모르지만 다는 만족 못한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요. 말 실수는 있었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제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BBC 방송을 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분도 일관되게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사실 맞는 얘기죠. 2번,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점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점잖고 품위 있고 하다가 얘기하잖아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누가 했는가? 나토 75회 그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들도 했고 아무튼 일반인들은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잘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빗 생얼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러시아를 무기로서는 아니지만 테크놀로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돕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런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된다. 계속 이해시켜야지 된다. 아주 너무너무 세련되게 얘기를 아무튼 잘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난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칠 때 속이는 거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골프 칠 때 속이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골프를 쳐보시면 골프 칠 때 치링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치사한 사람, 그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자면 그런 얘기도 했고 여론조사는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틀릴 때도 있지만 대체적인 여론조사를 참고를 해야지 되는 게 대통령이죠. 나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가 아니라 임기 1기를 했는데 그 임기 1기의 여러 가지를 총기 문제 등등 매듭을 지으려고 나간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출마할 때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토론 때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지만 민주당 엘리트들을 완전히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요. 쭉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했어. 네, 잘한 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문제. 81세 된 선거하고 며칠 있으면 82세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미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요. 2,500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난번 토론 때는 형편없이 했었던 걸 5,100만 명이 봤고 지금 그 반 정도가 2,500만 정도가 봤는데 역시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기자회견도 박스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한 560만 명. 그 다음이 이제 ABC는 아마 이번에 많았는데 일주일 전에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CNN에서 본 사람 220만 명. 민주당의 반응,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가 이제 8월 달인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쪽으로 당나귀네요. D자 써있고 당나귀를 끌고 가려고 끙끙 대버렸는데 당나귀가 잘 안 끌리네요. 이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좀 홀쭉하잖아요. 스키니하잖아요. 뭐 한 178파운드라고 하던가요. 당나귀가 평균 뭐 한 500파운드 정도는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끌고 갈 수가 없겠죠.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인데 통합을 해야지 되는 시점입니다. 어제 이제 미시건주에 갔어요. 웬만큼 나토 기자회견 해놓고 미시건주에 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굿 포인트와 배드 포인트가 같이 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레첸 피트머 주지사 대통령이 와서 디트로이트에서 연설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위에 뭐 여러 정치인들, 중요한 정치인들도 그리고 지금 하원 의원이지만 상원 자리에 도전하는 정치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유야 뭐 많죠. 뭐 출장이 미리 잡혀 있었다 뭐다 많지만 다른 때는 너무 중요한 때는 그런 거 다 제치고 옵니다. 그런데 오기 싫을 때는 이유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지난해 파업 때 막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 서로가 구애 작전 같은 것을 했었던 그런 무슨 노조의 대표도 출장 중이다 하면서 여기 안 나왔고요. 하루 이틀 전인가요? 지금 미시건 서부에서 치열한 재선전을 펼쳐야지 되는 힐러리 숄튼, 바이든에게 물러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미시건의 이제 총무처 장관이 중요한 사람으로서 갔는데 그 사람도 끝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계속 가야지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주 열심히 그런 선거 운동도 했고요. 2000년도에 3%포인트 차이로 뭐 한 15,000표 조금 넘었을 거예요. 트럼프에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미시건주가요. 트럼프가 간신히 성공을 했죠. 그런 주고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굉장히 바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재선에 나가는 거잖아요.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경제가 엄청 나쁘다. 전쟁에서 엄청 지고 있다. 아니면은 당이 분열될 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재선에 실패한 사람도 있죠. 지미 카러. 그러나 당이 분열돼서 재선에 실패한 사람 같은 게 말하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1, 2, 3 이슈 가운데서 경제. 많은 분들이 물가가 비싸 하지만 미국 경제 결코 나쁜 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 때 아주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죠. 전쟁이요? 미국이 직접 미군이 참여하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인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6월 27일 이전에는 당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트럼프와 토론을 하면서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의 약함을 보여준 그날부터 민주당이 이거 당을 먼저 놓으면 안 되겠어. 나라를 먼저 놔야지 되겠어. 4년을 어떻게 끌고 가? 하면서 당이 지금 분열됐죠. 그걸 막아보려고 어제도요. 미시건주도 갔지만 이제 히스패닉 코커스, 히스패닉 의원들 쫙 이렇게 모아서 열심히 이제 뭐 질문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줌 미팅을 한 거죠. 그런데요, 원래는 2개 질문만 받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뭐 기분이 좋았는가 보죠. 그래서 하나를 더 받는다. 근데 딱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간 마이크 레빈, 캘리포니아에서 참여한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너무 훌륭한 일, 경제 뭐 등등 너무 많이 하셨는데 물러나시라. 내가 지역구에서 다녀보니까 본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민주당 하원에서 한 약 20명, 상원에서 1명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시라 하는 공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 민주당의 정치인들, 연방 정치인들 24명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픈 전당대회, 오픈 프라이머리를 허용하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퇴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지금 다 갖고 있는 대의원, 거의 4,000표? 딱 그 사람 찍어야지 되는 그런 서약한 대의원표 거의 가졌을걸요? 거의 가졌는데 그걸 스스로는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풀어 이렇게 못하거든요. 스스로 풀어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하고 본인은 딱 손들어주는 이런 것을 해라. 20년 이상 연방정부에서 일을 한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공동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이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또 그 내부 백악관이라든가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도 굉장한 내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막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대통령이 ABC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랬고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랬고 아니 내가 보는 여론조사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보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시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점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게롤롱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요즘은 점점 더 트럼프 전 대통령 닮아갑니다.
가족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소수 그룹을 더 소수로 해서 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이 바이든이 돼버려서 나쁜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360도를 못 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믿지 말아라 하고, 물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360도 관점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젊었을 때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 화낸대요.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판을 덜 수용한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를 이기는데 최적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재선 나가겠는가? 이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여론조사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더 낫다는 것도 나오는데요 하면, 아니다. 내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네요. 오른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데 보기에도 용처럼 보이죠? 힘이 센 용 이럴 때. 그런데 당나귀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힘을 다 빼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BBC 방송과 버니 샌더스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BBC 방송이 왜 아직도 많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이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서 이겼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반대라면 그 뒤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도 있지만 최소한 80여 명의 민주당 정치인이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으로 지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해온 일, 바이든 대통령이 뭘 잘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잘한 일 많이 있거든요. 경제를 우선 트럼프 때 코비드 관리 잘 못하고 엄청났던 2200만 명 실업자였잖아요. 지금은 이게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고 원하는 그런 때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기후변화 다 수습하고,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다시 개롤롱하고 다시 존중받는 국가로 만들어졌죠. 품위도 조금 있어졌고,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칙을 정치인이 지킨다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 횡설수설, 뭐 넘어지고 이름 잘못 부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BBC 방송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기록, 정치적인 어떤 원칙, 트럼프를 이긴 것,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를 이기기에 바이든이 최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이든 옆에서 그를 지지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정한 지휘력, 능력 같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인 로이 쿠퍼가 한 얘기입니다. 죄수라기보다 이제 사기꾼, 범죄자, 트럼프보다 정책에 대해서 100만 배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집권 기록, 트럼프를 승리한 거, 또 하나가 있죠.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운 후보 나오면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극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이 두 사람이 상원과 하원에서 항상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중간이다, 좌측으로 좀 와야 돼 하고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그리고 지금까지는 앞에 80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리나, 정치적으로 계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 의원들은 전부 본인의 의석이
안심이 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바이든이 아직 괜찮은 그런 지역구. 바이든이 위험해. 바이든 때문에 나도 위험해. 이런 의원들은 지지하지 않죠. 본인들이 사실은 더 보고 싶은 사실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 그럼 지금 민주당이 강세고 바이든 아직 괜찮아 해요. 그 지역구는. 그럼 나는 바이든을 지지해야지. 나한테 이득이지. 그래서 이 80여 명이나 지지를 하니까 80여 명 지지하고 뭐 20여 명 사퇴하세요 하는 거 이거 4분의 1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문제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버니 샌더스가 오늘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아주 쉽게 일반 사람들 보라고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까지를 쭉 썼어요. 왜 내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모든 이슈가 다 맞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안 맞았고 안 맞은 것을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를 트럼프라고 불렀다. 뭐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불렀다.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그건 사실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저도 뭐 트럼프를 생각하면서 바이든 이름 부르고 그런 일이 허다한데요.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화당은 어떠냐? 34건의 유죄 판결을 범죄, 중범죄 판결을 받았고 수십 건의 추가 유죄 판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혐의가 있는 트럼프를 옆에 딱 붙어 있지 않는가. 성적 학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500만 달러 내라는 판결도 받았고 뭐 몇천만 달러 받았잖아요. 그리고 4천 건 이상의 소송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천 건 이상 큰 거부터 연방부터 작은 것, 뭐 플러머하고까지 이런 것에서 돈 우선으로 하고 그런 사람 반복적으로 파산해서 본인은 살아남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수천 건의 문서화된 거짓말, 허위 사실을 말한 그 후보자, 그런 사람을 공화당은 지금 변명하고 그 아래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변명하자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의 나이 먹어 약함이 훨씬 덜 위험하다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야 뭐 본인이 다시 나간다면 이 바이든보다 나이 많지만 또 될 것 같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선거했고 이겼었고 아무리 그렇게 트럼프 당시에 엄청 트럼프가 때렸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만이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는요, 미시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바이든 대통령이 태어난 또 위스콘신 이런 세 개의 주에서 글쎄요 한 5만 표 정도 차이로 승부가 갈려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이 돈을 홀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0년 동안 상원의원 할 때도 부통령, 대통령 할 때 전부 같이 커왔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컬럼리스트들도. 근데 이제 그 컬럼리스트들도 같이 커온 신문도 다 바이든 대통령에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물러나시라. 아직까지는 왜 못하면서 물러났어가 아니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건 나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제 4개월 조금 안 남았는데 그런 무슨 일을 또 일어날지 모르고 넘어질지 말 엄청난 실수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눈에 본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5,100만 명이. 그러니까 물러나 주세요. 정말 너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카멜라 해리스가 제일 유력한데 카멜라 해리스가 된다는 보장 없죠. 그러나 바이든만큼의 리스크는 없는데 아직 이 의견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무슨 여론조사 결과 뭐 트럼프를 이겼다 이런 많은 것들도 그다지 지금 여러분들께 딱 하고 보셔야 돼요. 이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그 타임이 올지 모르지만요.
바이든이 물러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오늘은 아니고 다른 뉴스도 해야지 되니까. 그러면 기부자들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지 클루니가 지난번에 뭐 한 3천만 달러 넘게 모아줬잖아요. 뭐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오션스 11, 그래비티를 한국 분들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이 사람은요, 유명세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유명세와 돈의 파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엄청 많이 하는 뭐 그런 사람인데, 배트맨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래서 서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에 정말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 오를 때 가슴 졸이고, 그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실수할까봐 막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여야지 되는 그 정도로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러나시라, 아니면 큰일 난다, 이 나라가 트럼프 소나기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이 조지 클루니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조지 클루니가 서부에서 딱 그런 에세이를 보내니까 이게 워싱턴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힌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워낙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끝에 가면 갈수록 헐리우드의 그 스타 파워와 돈 파워가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펄듀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고, 그리고 이제 뭐 쇼 비즈니스, 정치 뭐 이런 책도 쓰신 분이에요. 미국 정치 속의 할리우드라는 캐서린 크레이머 브라우넬, 이분이 역사적으로 다른 후보에 반대하는 그런 유명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헐리우드가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유명인이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뭐 해리 메셀리 감독, 롭 라이너가 이 조지 클루니 에세이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time to go. 유죄받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민주주의를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이클 더글러스도 이 조지 클루니가 선거기금 모금 하기 전에 그 바이든의 선거기금 모금을 올해 초에 했었잖아요. 뭐 유명한 민주당 집안이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마이클 더글러스, 월스트리트에 나온 그 마이클 더글러스요, 오션스 11 스타가 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매우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9천만 달러는 홀드 됐다고 하고, 이렇게 홀드 되면 다른 데서 또 돈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이 돈도 홀드 안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에서 아주 시리어스한 기자회견을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반민주주의의 아이콘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과 말하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다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빅토르 오르반이 헝가리가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이 나토 의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나토의 이번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였는데 그 의장이 오기 전에 딱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고 왔잖아요. 푸틴과 너무 친하고 트럼프를 너무 좋아하고 트럼프도 너무 좋아하고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이 푸틴을 만나서 아마 세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이 아니네요. 보니까 조지 클루니가 의식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지 클루니, 뭐 바이든 둘 다 뭐 쥐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신자라고, 바이든에게 해를 입혔다고 바이든을 생각해 주네요. 트럼프가, 조지 클루니가, 영화배우가 그렇게, 영화 제작자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또 뒤에는 한 자락 딱 깔습니다,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클루니가 입장을 바꿔서 나를 지지한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고 하더니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돈을 기부를 했다네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큰 돈이겠죠. 일론 머스크는 나는 트럼프나 바이든 누구에게도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몇 개월 전에 말을 하고 지금 돈 쓴 게 드러났는데 이게 왜냐면은 7월 17일인가가 이제 공개적으로 아마 그 돈이 어디서 얼만큼 들어왔다는 것을 밝혀야지 되는 시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얘기하던 초기 단계부터 트럼프 쪽 사람들을 만났다고 뉴욕타임스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면 이 트럼프나 뭐 최근에 보수 이런 것에 많이 그 관점 이런 게 일론 머스크가 맞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이득을 많이 봤는데요. 백악관에 드나들면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두 사람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급진적인 극좌 바이든 행정부는 폭력적인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맞아들여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를 준다. 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안식처로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경고도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어디서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범죄자가 트럼프인데 어쩌면 좋죠?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절대로.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잔 콜린스라는 메인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나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도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를 했고 이번에 그럼 투표용지에 없으니까 그 손으로 헤일리라고 쓰겠다고 했고요. 메인주는 2020년에는 바이든이 이겼고 이거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상원에서 거기서 그 다른 당의 대통령이 이겼는데 이긴 의원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2016년도에도. 그런데 수잔 콜린스가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상원 임기는 6년이니까 2020년에 이겼으니까 아직 임기가 남았잖아요. 소신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이 그 공화당의 위스콘신에서의 그 전당대회에. 근데 사실은 니키 헤일리는 본인이 받아놓은 예비선거에서 받아놓은 대의원을 다 릴리즈를 해줬거든요.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줬는데도 너 공화당 전당대회 오지 마라 해서 이걸 다 사실은 이렇게 품고 가야 되잖아요. Maybe 니키 헤일리가 두려워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또 니키 헤일리가 나왔을 때 엄청난 박수를 치는 것이 트럼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가는 것일까 봐 이런 여러 가지 무엇이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 유치원 정치 아닌가요? 그냥 어쨌든 나에게 대의원까지 풀어준 사람이라면 초대를 해야지 초대받지 못해서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전당대회에 못 갑니다. 당을 단결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초대했어야지 되는 게 맞지만 트럼프는 트럼프 웨이로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하도 많은 것을 보고 들으니까 어떤 분인 걸 잊었네요. 그 갓은 참 선하고 진지하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어떻게든 지금 갓이 그 여호와가 주님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도와줘. 그리고 이렇게 바이든 민주당이 스스로 분열이 돼서 또 트럼프를 도와줘. 그 갓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누군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Maybe 공화당 전당대회 도중에 민주당이 폭발해버릴지도 모르죠. 나가시오 하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수잔 콜린스뿐만이 아니라 리사 머코우스키도 안 간다고 하네요. 전당대회 알래스카. 그냥 단순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잔 콜린스는 전당대회 안 간다고 하면서 바빠서요. 이 정도는 말했네요. 그 밖에도 뭐 밋 롬니도 안 간다고 하고 이건 좀 새롭네요. 랜드폴, 켄터키가 지었고 랜드폴은 트럼프와 꽤 잘 지냈었죠. 최근까지 그렇지 않고. 그리고 4년 전 전당대회에서 랜드폴 이 사람이 굉장히 막 똑똑하고 뭐 지식인 뭐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뭐 다 트럼프와 맞진 않지만 그를 지지한다는 연설까지 했었는데 트럼프가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남긴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설하더니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안 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기 싫은데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공화당원으로서 그 전당대회에 가는 것을 나의 전통으로 했었던 사람, 이 나의 전통을 깨기 싫다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인지력 테스트 합시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네요. 처음으로 우리 한번 팀이 돼서 나라를 구해봅시다. 나라에 좋은 일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담 쉬프라는 지금 하원 의원이지만 상원에 출마하고 있죠. 캘리포니아 버뱅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이나 CNN의 그 의학 전문 기자 산제이 굽타도 바이든 대통령 인지력 테스트 받을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산제이 굽타는 지금 본인이 받아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인지력 테스트는 그 수준은 아니다. 뭐 그거야 아주 단순인가 보죠. 그런 얘기를 했고 여론은 대통령 선거 여전히 경쟁 중입니다. 50%대 48%, 이건 NPR과 PBS인데 여기선요 마리스트와 같이 바이든이 앞서 있어요. 48이 트럼프입니다. 50이 바이든이고 2%가 미정이고 지난달에 49 동률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그 토론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17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오차 범위는 3.3%인데 그러나 이게 여론조사의 하나는 아닙니다. 또 바이든에게 아주 좋은 여론조사도 있어요. 538이라는 여론조사와 경제와 인구 통계를 다 구분을 해서 여기서 내봤더니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횟수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100번 중에 51번이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100번 중에 48번 이긴다. 이것도 또 바이든이 아주 괜찮다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에게 적어도 크게 호감을 주면서 지금 딱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이든에게서 떨어져 나간 게 더 많다는 게 여론이거든요. 지금 제가 두 개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네요. 바이든 트럼프 start over with 새로운 캔디데이트 새로운 후보와 같이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바이든에 대해서는 Ride in with Biden.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보니까 우버 기사 같아요. 바이든이 운전하는 자동차, 미국이라는 그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인가 하니까 전부 우버 탄 사람들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도 타지만 너무 무서워서 앞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지만 살짝살짝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 사실은 전에 트럼프의 그렇죠. 아들이 얘기했었던 적 있는데요.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인데 요즘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7월 달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딱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연설 많이 하잖아요. 손 들어보라고. 조 바이든이 우버로 우리를 이렇게 태운다면은 그럼 그 차에 타실 거예요? 친구를 태울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적을 태울 겁니까? 이건 그만큼 위험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께 잘 말씀 못 드린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프로젝트 2025.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almost 다음 국정 방향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 900 몇십 페이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30 몇 명, 36명인가 그런데 있다고 하면 25명 정도는 트럼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여하고 있고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시사만평 하나 보여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오피스에 맞아 틀려 적절해 아니 핏해 안 해 하는데 벌써 저쪽에선 벽을 뚫고 프로젝트 2
2025가 오잖아요. 이거 뭐 연방 공무원들 다 해고시키고 뭐 정부 부처 없애버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그런 그 주장, 그 목표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었다 해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띵크탱크인데 이 띵크탱크가 아니라 탱크네요. 탱크로 데모크라시를 완전히 부숴버리려고 하는. 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올 수 있냐면은 본인들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있는데 그게 뭐죠? What? What? 나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못 들어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제가 이 프로젝트 2025 이걸 왜 2025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을 이렇게 대선 관련 뉴스로 전해드렸네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친구로 생각하니까 피곤해서 냉커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